네, 안녕하세요. 이용수입니다. 자, 안철수 정당, 만들 거, 실현할 정당 만들 거, 총선, 불출마, 이렇게, 뉴스가 나왔습니다. 저는 들어가 보진 않았습니다. 클릭도 안 해봤는데, 이거 뭐 다 예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안철수, 이름은 철수를 안 하는데,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철수를 하는, 좀 그런 것을 보면 좀 이렇게 좀 지그시 할 거면 하고 말 거면 말 물론 개인적인 저는 그 정치적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개인적으로 이렇게 한 방향을 쭉 이렇게 나가면 좋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제가 장중에 방송 때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뭐 본인의 의사이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어찌됐든, 제가 정치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서 얘기를 하면 좀 그렇고요. 지금,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주식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제 종목이 문제가 되겠죠. 지금 써니전자에 대해서, 좀 걱정을 많이 하시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영향이 있을지, 어떤 사람들은 정치권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그냥 총선만 그냥 불출마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이 내용 가지고 주가가 좀 상승한다 하락한다 아니면 영향 없다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저는 자 1월 10일 날 한번 영상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영상 남기면서 저는 이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일단 단기적인, 단기 중기적으로는 고점이다. 이제 돌파가 확실하게 나오면 이렇게 주봉상 캔들이 두 개 나오고 저번 주에 이제 하나 더 포함이 됐겠죠. 그러니까 여기 돌파가 나오면 얼마까지 상승할지 모른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서 일단은 돌파가 나와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저는 그래서 주봉상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월봉상에서 봤을 때 만약에 급등하기 위해서는 한번 눌렀다 가는 게 좋지 않냐 이런 식으로 전 영상을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보시면 주봉상이 좀 전에는 두 개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봉상의 종가상 보면 어떻게 안착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돌파가 나오면 이 자리 자 돌파가 나오면 얼마까지 상승을 할지 저도 그것은 알 수는 없지만 일단은 돌파가 나오지 못한 부분 돌파는 나왔지만 안착을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착을 하지 못한 이 부분으로 봤을 때 일단은 저는 밀릴 거다라고 일단 지금은 봐야 할 상황이고요. 월봉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는 자 이게 추가 상승에 대한 큰 부분 여기 자 일단은 저는 여기입니다. 여기 저항에 대해선 그리고 나서 한번 눌렸다가 가야지 더 큰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봉상과 월봉상으로 봤을 때는 단기 중기적인 분명히 저항은 맞다 하지만 돌파가 나오면 당연히 추가 상승은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내용, 자 총선에 대한 불출마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어떤 영향이 있을지 내일 봐야 되겠지만 일단 기술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일단 밀린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밀리고 나서 바로 상승이 나오던 어떤 모습이 나오던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 모습에서는 분명히 제대로 돌파가 나오지 않는다든지 밀리게 되면 당연히 하락할 수밖에 없는 이거는 제가 1월 10일 날 말씀을 이 캔들일 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제대로 돌파하지 못하고 안착을 하지 못하면 밀릴 것이다 라는 것 그리고 월봉상에서도 밀렸다 가는 게 더 상승률을 크게 극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내일 이 기사가 어떤 영향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상들은 많이들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이 자리를 봐야 돼요. 여기 자 이러한 자리
지금 모습을 보면 저는 이 캔들을 보거든요. 이 캔들 밑꼬리 이런 자리 여기요. 이렇게 이 자리가 지지가 돼야 된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여기가 왜 지지가 돼야 되냐면 단기적인 자 반등, 그러니까 눌림목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단기적인 눌림목이 이렇게 나왔다가 매수할 수 있고 매수한 다음에 상승을 할 수 있는 위치가 제가 이제 계산했을 때는 이 자리입니다. 또는 이 자리가 될 수 있어요. 이 자리가 될 수 있는데 제가 지금 이걸 봤을 때 5선을 이탈한 이 캔들보다는 예 여기도 지지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이 부분도. 하지만 저는 예, 여기에 반등이 나오면 당연히 매수할 필요가 없고 접근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을 매수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매수의 의견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매수를 하고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자리가 이거라는 겁니다. 매수 의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 매수하고 어떻게 반등을 노리는 자리다라는 얘기지 이걸 매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만큼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예, 그런 내용인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자리가 지금 현재 자리 여기에서 본다라고 하면 대략 한 15, 17, 15, 예, 거의 한 뭐 이렇게 평균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저는 이렇게 좀 많이 빠질 거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예, 한 18 정도, 19 정도, 이렇게 나오네요. 이 자리에서 한번, 반등이 나와야 된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중요한 것은 반등이다기보다도 지지가 반드시 돼야 된다. 당연히 지지가 안 되면, 예, 갭을, 예, 매꾸로 내려올 수 있는, 예, 위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게 주가의 영향이 뭐 얼마나 있는지는 내일 뭐 장이 열려 봐야 되지만 일단은 이 자리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예, 저항자. 제가 저 뉴스를 보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일부러 제가 영상을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예, 여기가 중기, 그러니까 몇 개월이죠. 몇 년에서 몇 개월 이렇게 1, 2년 그리고 이게 전 중기로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단기 이렇게 계산했을 때는 이 자리가 예, 저항이 맞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예, 드렸고 그 다음에 여기 저 기사랑 상관없이 올라간다라고 하면 올릴 수 있습니다. 오히려 저런 기사가 나오면서 그러니까 뚫어서 상승시키고 안착을 하면 더 큰 상승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꼭 확인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급도 한번 볼게요. 이 수급을 보면 기관 쪽이 지금 계속 들어왔던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뭐 기관이라고 수익을 잘 보는 것은 아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여기서 기관이라고 꼭 좋은 자리를 잡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상당히 올라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관이 이렇게 들어왔던 것을 예,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안랩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랩은 보면 수급을 보면 예, 외인 쪽이 좀 예, 많이 예, 들어온 부분입니다. 자, 안랩 같은 경우에는 이 중요 자리를 돌파하고 한번 이렇게 올라갔다가 예, 이런 모습 나와줬는데 지금 주봉상에서 본다라고 하면 안랩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 중요한 자리는 돌파가 나왔어요. 제가 봤을 때는 지지가 아니라 자, 이 자리거든요. 여기 위치요. 지금 보면 여기 꼬리 있지 않습니까? 이 꼬리와 이 캔들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자리하고 그 다음에 이 정도 이 위치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지금 보면 여기 주봉상에서 제가 이제 중요하다라고 현재 자리에서 보여진다라고 하면 이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지지는 잘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이게 밀리면 이 지지라인대가 밀리면 자 써니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 저항이지 않습니까? 근데 안랩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고점을 딱 돌파를 해서 안착을 한 상태예요. 자 그러면 이게 어느 것은 좋고 어느 것은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유는 자 써니전자 같은 경우에 돌파만 나오면 좋은 자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안넥 같은 경우에 안착만 해줘도 좋은 거예요. 근데 반대로 지금 보면 써니전자는 어떻게 돌파가 아니라 저항받고 있지 않습니까? 저항받고 있는 상태에서 당연히 저항이 생기면 떨어지겠죠. 안랩은 어떻게 되죠? 예, 지지 라인에서 어떻게 밀리면 당연히 밀리는 거죠. 내용은 달라요. 그러니까 지지냐 저항이냐 이렇게 내용은 다르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중심자리라는 거예요. 중심자리. 제가 이제 종목을 종목을 추천할 때, 자, 이 자리를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추천하지 않습니까? 이 자리가 어떤 자리라고 제가 말씀드리죠. 지지가 되거나 돌파가 나와야 하는 자리. 이 자리예요. 제가 추천하는 자리들이. 그러면 제가 추천하는 게 100% 올라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자리가 자, 지지가 되거나 돌파가 나오면 상승하는 자리인데 이 자리가 밀리면 당연히 하락이 나오겠죠. 이 원리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안넥과 써니전자가 위치가 지지냐 저항이냐의 얘기는 다르지만 중요한 맥점에 대한 중심 라인인 것은 분명하다는 거죠. 그래서 내일 만약에 이게 그러니까 호재든 뭐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돌파 또는 지지죠. 써니는 돌파, 안랩은 어떻게? 안착, 추가 상승. 근데 이게 악재다. 그러면 저항, 이거는 지지, 라인 깨진다. 결국 밀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단순히 상승하냐 하락하냐가 아니에요. 물론 이런 내용을 본다라고 하면 상승할 수도 있고 자 하락할 수 있다. 이렇게 딱 결론을 지을 수 있는데 단순히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크게 사실상 뭐 기술적인 분석으로 봤을 때는 공부가 되지가 않죠. 그래서 지금 보면 이 자리 일봉상에서도 안넥 같은 경우에는 저항 자리예요. 저항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항을 뚫었다가 이 자리가 자 보시면 여기 이 자리가 이렇게 조금 위에 이렇게 보시면 여기입니다. 돌파 이후에 눌렸다가 다시 안착한 상태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봉에서 말씀드린 내용이 이겁니다. 밀렸지만 결과적으로 안착을 해줬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밀리면 다시 하락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지금 보면 꼭 지지를 해줘야 될 라인이 어디냐면 이 꼬리와 이 꼬리 있지 않습니까? 여기 사이. 그리고 이 간격만큼 한 번 더 해야 돼요. 이렇게. 여기에 대한 부분을 보셔야 됩니다. 이 라인들. 이 라인이에요. 그래서 7만원과 7만 1,000원 이 자리를 지킬 수 있는지를 보시는 게 좋습니다. 대략 한 10%대죠. 이 위쪽이니까.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써니전자는 만약에 하락이 나온다. 이 라인이 깨져서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저는 제일 좋은 자리는 20%대, 그러니까 마이너스 20%대 자리. 안넥 같은 경우에는 딱 10%대 자리. 그 자리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매수에 대한 좋은 자리가 아니라 더 이상 밀리지 않아야 하는 꼭 지지를 해줘야 되는 자리가 이 두 자리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책주에 대한 부분을 오히려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인맥주에 대해서는 이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 출마했다가 안 한다, 뭐 했다 안 했다 이거 손바닥 뒤집는 것보다 더 쉽게 뒤집는다라고 해서 하지 마셨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하락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이후에도 어떠한 내용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거고 하락을 하든 상승을 하든 이상하지 않다. 그러니까 위험하다. 근데 정책이라는 것은 그렇게 쉽게 뒤집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제가 그 정치적인 것을 잘 모르지만 한 사람 의견으로 이 정책이 이렇게 그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